구강 내 세균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구강 내 세균은 충치뿐만 아니라 치주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염증이 커지게 되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은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심장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우리가 흔히 아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따라서 구강 내 세균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노력으로 구강 건강을 되찾은 분도 있습니다. 그 충치 부위에 음식이 닿으면은 엄청 시리고 겨울에 찬바람을 쐬면은 그 찬 공기가 이빨에 닿아도 시릴 정도로 좀 안 많이 좋았었군요. 안 좋았어요. 네, 학창 시절 치아 관리 소홀로 앞니와 송곳니를 제외한 모든 치아에 충치가 있었던 아영 씨. 어릴 때부터 아마 양치질 습관을 잘 들이지 못해서 칫솔질이 안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요. 그래서 충치 세균이 많이 늘어나서 치아가 점점 썩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 엑스레이를 저희 찍은 거 여기 보시면요. 이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만 남아있고 위에가 아예 공간이 깨져 있고요.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도 하얀 게 예전에 치료한 건데 그 옆에 치아가 더 깨져갖고 이쪽도 뿌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에 요 하얀 거 예전에 치료한 거 옆으로도 충치들이 계속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쪽 어금니도 마찬가지라서 실질적으로는 양쪽 어금니 전부 다 충치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많이 깨진 치아 2개는 치아를 뽑아야 되는 정도였습니다. 네, 결국은 구강 내에 세균 관리가 잘 안 됐던 겁니다. 네, 일단은 칫솔질이 잘 안 돼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남고요. 그게 또 세균을 유발을 하고 세균이 소화를 해서 또 치아를 썩게 만듭니다. 그게 계속 악순환이 돼서 치아가 점점 썩고 많이 썩으면 치아가 깨지게 되고요. 치아가 깨질 정도로 썩으면 이제 환자가 아파서 이제 치과에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정기적인 치아 검진으로 입속 나쁜 세균을 예방하는 건 기본. 또 하나의 비법은 바로 이걸 먹고 나면은 바로 양치를 하는 편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관리법.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히 칫솔질한 후에 다양한 구강 관리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방법이 정말 입속 세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칫솔질로 구강 내 치태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사이사이에 칫솔이 잘 안 닿는 부위를 먼저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구강 청결제로 해서 잇몸 사이라든지 칫솔질이 안 되는 부위 세균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음식물 섭취 후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이 입속에 얼마나 있는지 보니까 치아를 가득 뒤덮고 있는 플라그와 세균들. 꼼꼼히 칫솔질한 후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줄긴 했지만 여전히 치아 사이사이에 가득 남아있는 플라크. 치아 사이 찌꺼기를 빼는 치실까지 하면 차이가 보이나요? 붉은 플라크가 한결 줄었습니다. 이번엔 칫솔질의 치실 그리고 마무리로 구강 청결제까지 사용해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처음보다 확연하게 사라진 플라크와 세균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강 관리를 하는 것이 플라크 제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칫솔질만으로 관리할 수 없는 입속 면적 75% 세균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충치는 아프면 치료하지 아프지 않은데 왜 충치 치료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을 때 바로 충치 치료를 하셔야지 건강한 상태로 오래 쓰실 수 있고요. 이미 아프셔서 치과에 치료받으러 오시면 치아가 많이 상해 있거나 심하게 상한 경우에는 발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프기 전에 조금 시릴 때 바로 치과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검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월 9일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올바르게 구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